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Z 이마미야를 갖고 나왔어요. 자, 얘는 이제 기본 사이즈, 이 아이는 5mm업, 이 아이는 이제 10mm업. 이 세 종류의 Z 이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인치업과 관련된 얘기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할 것이냐, 요거 보시면 광택 가죽이죠. 되게 특이하죠. 네, 요 부분 광택 보이시나요? 자, 코팅 가죽이에요. 이게 미즈노로 치면 샴페인 핑크, 뭐 샴페인 블루, 그런 샴페인 가죽이랑 비슷한 이제 코팅 가죽이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팅인데 얘는 또 아빈을 넣어서 프레스한 거. 다 예전에 가죽 설명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특수 가죽을 쓴 요런 부분. 그리고 얘는 소위 말하는 프로스테이터스 레자, 이마미야 겐타 선수 모델 그냥 그 프로 리미티드로 나온 제품인데, 기본 사이즈의 프로스테이터스 레자를 쓴 것과 다음에 이 제품, 얘는 5mm 업을 했는데 이제 얘는 킵스킨을 사용한, 이 킵스킨과 프로스테이터스의 레자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이즈부터 보자고요. 네. 자, Z 이마미야 사이즈는 4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Z에서. 네, 4 사이즈. 이게 소위 말하는 11.75라고 나오는 사이즈예요, 표기상으로는. 근데 미즈노도 그렇고 예전에 그랬어요. 이바타 모델도 그렇고 아라키 모델도 그렇고 뭐 사이즈가 같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껴보면 작아요, 이바타가. 그래서 사이즈 표기를 꼭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마미야 선수 모델을 그냥 기본 표준 사이즈의 모델을 사면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다라는 느낌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MM 모델이 이제 9 사이즈잖아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사이즈 크기가 봐도 얘가 더 커요. 검지손가락 길이는 얘가 좀 더 길지 모르는데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얘는 손가락이 요렇게 잘려서 요렇게 내려간다면 얘는 수평하게 돼 있잖아요. 제일 긴 손가락, 즉 보통 중지나 검지부터 요 붙여서 이 사이즈를 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이즈 크기를 보면 같은 굿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큰 느낌이 나요. 실제 사이즈도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닥면을 보면, 이 길이를 보면 요 바닥면의 넓이 있죠. 한번 재볼까요? 네. 길이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깊이로 보면 엎어놨을 때, 네, 요 깊이만 보면 확실히 이 MM형이 더 길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보시면 바닥 이 웹 아래부터 힌지까지 길이를 재면 얘가 18cm가 나오는데, 이렇게 요 웹 아래 부분부터 힌지까지 재면 18cm 정도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재면 얘도 18cm가 나오는데, 어느 부분에서 보면 똑같은 모양을 보면 요 대각으로 이렇게 쟀을 경우 얘가 더 길어요. 예, 대보면 바닥면 여기가 길이가 더 라운드가 이렇게 지면서 이쪽이 좀 더 긴 느낌. 네, 길이를 봐도 확실히 요 부분까지의 길이가, 손바닥 아래서 이 부분까지 좀 더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손가락 길이가 짧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마미야를 주문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5mm 인치업들을 하시죠. 왜? 이거 너무 작다고 느끼거든요. 사이즈가 길어진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공이 더 잘 잡히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즉 포구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글러브는 5cm를 남기고 잘라버리냐, 5cm를 이어 붙이냐에 따라서 내가 기본적으로 공 잡는 거에 있어서의 그 느낌 차이는 없어요. 그럼 손가락이 길어진다는 건 뭘까요? 빠지는 거라든지 웹조에 걸리는 부분에서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좀 더 이제 담기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잘 잡힌다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포구의 이제 감각에서 이게 길어진다 해서 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길이가 너무 과도하게 길어지면 내가 글러브 끝까지 컨트롤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의 손 크기라든가 체형 같은 걸 감안을 하셔서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5mm 인치업을 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요 케이스예요. 같은 아이웹이고 5mm 인치업을 했어요. 자, 얘는 이제 올림픽 한정 모델로 나온 거예요. 확실히 보시면 사이즈 느낌 차이가 보이시나요? 딱 껴봤을 때 얘는 또 되게 커요.
딱 5mm 인치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커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보면 얘가 좀 더 큰 느낌이 나요. 얘보단. 아이러니하죠. 즉 사이즈를 보면 요렇게 사이즈가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5mm 인치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4분의 1인치예요. 1인치가 2.5cm 평균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치 표기를 할 때 11.25, 11.반 하듯이 4분의 1인치로 표현을 이제 하지만, 실제로 일본 메이커에서는 5mm업, 10mm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치수 커졌다는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끼면 또 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비교해서 5mm 인치업을 했다 그래서 글러브가 얘는 조금 작으니까 조금만 키우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나와버리면 느낌 차이는 또 되게 크다라는 거. 그러면 10mm업을 하면 정말 커요. 예전에 제가 이마미야 모델 10mm업 한 거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렸었는데, 얘가 지금 10mm업이 된 거예요. 얘는 이제 올스타 게임 한정 모델로 나온 거. 얘는 진짜 커요. 네. 그런데 이제 웹을 아이웹을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번에 그 10mm업 같은 웹을 다른 걸 꼈지만, 오늘은 같은 아이웹에 10mm업을 했어요. 자, 손가락이 길어지다 보면 점점 더 퍼지겠죠. 그럼 웹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는 폭의 차이는 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글러브가 길어졌는데 웹폭이 작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은 웹으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얘 기본 모델에서 웹 끝의 길이를 보면, 자, 얘 같은 경우가 딱 재보면 11cm 나와요. 웹 끝의 폭이. 얘는 재보면 11.5. 아랫부분은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아랫부분은 10.5cm면 얘는 재보면 얘는 10.2cm 정도. 자, 웹폭도 전체적으로 커졌다라는 거죠. 손가락이 길어지고 그 바닥면의 크기도 조금 더 넓어져요. 상대적으로 10mm업을 하면. 그럼 얘는 기존의 이마미야 느낌이랑 좀 다른 느낌이 나요. 같은 패턴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같은 패턴 느낌이 안 나요. 왜? 이게 보통 이마미야는 검지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5mm업만 해도 요 라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같은 5mm업 얘를 봐도, 물론 얘는 다른 웹, 이제 겐다 웹이 달려있긴 하지만, 검지가 이렇게 간다고 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뻗어버려요. 그게 이제 웹의 영향도 있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형태적으로 보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인치업을 할 때는 키우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기본형을 써보셨다, 정말 인치업을 하고 싶다면 5mm 인치업 정도만 좀 권해드려요. 10mm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느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1.75에서 10mm 업을 하면, 즉 4사이즈에서 10mm 업을 하면 거의 한 12.25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 근데 얘는 확실히 보면 12.25 느낌 나요. 12.25. 되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25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있죠? 크리스 브라이언트. 그리고 이원석 모델. 근데 그건 롤링스에서 12.25니까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롤링스에서 한 12인치 정도 느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손가락 길이나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글러브가 커졌을 때, 전체적으로 커졌을 때, 길들일 때 이제 이렇게 커진 글러브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 더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전에 가공 전에 제가 이마미야 겐타 선수는 왜 이렇게 글러브를 만지냐라는 영상에 올렸던 그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돼서 왔거든요, 글러브가. 이걸 다시 펴놓은 거예요. 다 피고 다시 재가공을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차라리 이렇게 말거나 항아리 납할 곳을 하면 글러브가 작으니까 어떻게 끝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 항아리 비율도 글러브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더 돌아요. 그래서 인치업을 하실 때 내가 사이즈를 기본 5mm업, 10mm업이 있다면 10mm업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손 크기 좀 감안하셔가지고, 손이 작으신데 글러브 길이만 키울 경우 이렇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른 일이 생긴다는 거. 근데 비단 이건 제트뿐만 아니고 미즈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카모토에서 10mm업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진짜 서드용으로 나오는 거지 쇼세간용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커지는, 같이 이렇게 뻗어버리니까 너무 커지는 느낌이 나니까 글러브 받고 나면 헉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 좀, 그래서 인치업은 정말 신중하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10mm업은 정말 안 권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그래도 난 큰 게 좋다 그러면 10mm업 해야죠. 네, 그건 이제 포지션을 감안하시고 본인의 수비 스킬도 감안하시는데, 그래서 뭐 여유가 있으시면 기본형 해보시고 인치업 해보시고 기본형을 써보시고 느낌을 안 다음에 인치업 하는 제품을 써보고 나서 아, 이 글러브 밸런스가 이렇구나 라는 게 제일 좋고요. 인치업 제품들만 쓰다 보면 그 글러브 기본 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mm업 정도 하다 보면 좀 어떤 가다애들, 어떤 패턴들은 약간 밸런스가 좀 틀어지는 경우도 나온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가죽이에요. 전에 이 샴페인 칼라 말씀드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얘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가죽에다가 위에다가 후키, 좀 그 우리 프라모델 같은 거 보면 페인트 치 뿌리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후키로 해서 이 코팅해서 얹은 거예요, 칼라를. 그래서 샴페인 칼라, 미즈노에서도 옵션으로 들어가는 샴페인 칼라라든가 이런 코팅 가죽을 포구면에 쓰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끄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글러브는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까졌죠? 네. 여기 글러브에 이렇게 우리 지는데 약간 도톰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까진 거예요. 왜 까졌을까요? 아니, 얘네들은 글러브 만들면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파이핑이 골드 칼라라든가 이 골드 계열, 반짝이 계열들은 이런 조금만 쓰다 보면 까지는 경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글러브를 제작을 할 때 그냥 조립하고 끊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형태 잡아요. 기계로 두들기든 쉐이퍼로 두들기든. 그러다 보면 이런 데 가다 보면 이렇게 상체기가 나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건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상체기가 하나 났다 그래서 이 부분 가죽을 떼서 바꾸냐? 글러브 다 해체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새 걸 만드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요 정도쯤이면 제트에서 QC를 통과한 거거든요. 이 정도 상체는 괜찮다라고 한 거죠. 코팅이 살짝 벗겨진 거라고. 네. 그래서 이런 특수 가죽일 경우에는 가공할 때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손님한테 말씀드려요. 이런데 까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강한 힘을 때리다 보면 쉐이퍼질을 하다 보면 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공 안 해야 돼? 그럼 똑같은 말씀드려요. 그걸 쓰지 마세요. 쓰면서는 더 사용하면서 더 까질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팅 가죽들은 잘 까질 수 있다라는 거, 색을 먹인 게 아니라 얹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해를 하고 쓰시면 뭐 될 거고요. 그래서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같은 일이, 이거는 비단 제트뿐만 아니라 미즈노든 뭐 롤링스든 모든 글러브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가죽들은 될 수 있으면 포구 지점이 아닌 배면 부분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러기다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칼라라고 나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아빈을 넣었는데 그 아빈 사이에다가 이제 레인보우 칼라 광택 들어간 이런 것들이 다 별 모양으로 찍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X자로 째서 온폭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뭐 가공하는 과정에서 잘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글러브를 닦는 과정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금박 글러브 아시죠? 그 하다케야마도 금박 옵션이 있고 미즈노도 금박 옵션인데 그거 매직 블럭 같은 걸로 이렇게 지우면 다 닦여요. 네, 금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아빈을 넣었을 때 보시면 음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쇠로 된 도장을 달궈서 찍는 거, 그런 거예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달궈서 어느 정도 온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찍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인이 예쁘게 나오죠. 그럼 색깔 들어간 건 뭘까요? 잉크 대고 찍은 거예요. 금박으로 이렇게 우리 불박으로 여기 보면은 뭐 하다케야마 써있다는 거, 미즈노 프로 보면 금박 각인 들어간 거 있죠. 그거는 뭐냐, 똑같이 달군 쇠 도장을 가지고 도장으로 찍을 때 금색 잉크는 없잖아요. 이제 금색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롤로 된 은박, 금박 필름이 있는데 독일제라 그러더라고요. 전에 저기 신설동 막 이런 데서 자판 쪽에서 들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대고 찍는 거죠. 근데 딱 찍었는데 우리 판박이 붙이듯이
딱 됐을 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그 온도도 많이 못 높이고, 다음에 너무 세게 또 누를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금박으로 돼 있는 거 지워지고 나면 이 음각이 오목한 부분이 되게 덜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살짝 대고 눌러서 판박이 붙이듯이 붙이는 거예요. 자, 금박은 본딩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네네. 물론 100% 순금은 아니겠지만 걔네들도. 아무튼 금박은 그래서 압을 강하게 넣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패인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손님들 금박 각인들 지워지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떡하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지워지면 되게 깨끗해져요. 네. 근데 어떤 손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이 음각으로 압인된 게 싫다. 왜 거기가 되게 딱딱한 느낌이 나라고.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가죽이 균일한 폭이인데 압으로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다 거의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각인을 너무 꽉 누르거나 너무 많은 글씨가 있는 채로 눌러진 메이커들 보면 글러브 열었을 때 그 부분이 배면 부분에 뭐 되게 딱딱한 느낌이 나긴 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적당한 압으로 눌러주는 게 좋은데 금박을 쓰거나 그랬을 경우는 압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드러운 느낌은 있다라는 거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손님이 그 말씀하신 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특수 가죽을 쓴 것들을 왜 제작을 할까요? 일본에서. 네, 한정 모델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저는 글러브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글러브는 이래야 돼. 튼튼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 만들어내다 보면 좀 이렇게 이슈화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네. 남들이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뭐 개선되는 건 아니고 심미적인 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가죽 이런 걸 제작을 할 때는 전에 제가 가죽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런 코팅 가죽을 한다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가죽들 중에서 표면이 좀 균일하지 못한다라든가 해서 이런 내추럴한 가죽 자체로 글러브를 만들기 좀 애매한 가죽장들이 있어요. 똑같은 가격을 주고 가죽을 몇백 장을 들어왔는데 그런 가죽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로스가 많은 가죽이다. 그게 가죽 자체 이상보다 가죽 표면에 뭐 염색이 얼룩덜룩해졌다라든가 미세하게 뭐 이렇게 잔주름이 있다라든가 면이 뜬다라든가 특히 면 뜬다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가죽을 이렇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므렸을 때 여기가 올록볼록볼록볼록하게 접히는 거 그게 면 뜬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압인을 넣으면 이렇게 또 압력으로 붙여서 좀 단단하게 붙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가죽들을 버리기는 아깝고 소진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압인을 넣어서 이렇게 뱀피나 뭐 이런 가죽을 만들든가 아니면 코팅을 넣어서 이런 가죽을 만들어서 표면을 코팅을 해서 쓰게 되는데 그게 포구면은 아닌 이런 배면 쪽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오더하실 때 Z에서는 이런 가죽들이 오더가 안 되는 가죽들이에요. 이런 골드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이 하늘색 가죽 보면 얘는 반침 투피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게 색깔이 자체가 하늘색이 보면은 단면 자체가 네 틀리죠. 그러니까 이 가죽도 메인으로 쓰는 스카이블루 이 컬러도 Z에서 제가 봤을 때는 메인으로 쓰는 컬러는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특수한 이런 컬러의 색깔의 가죽 제가 말씀드린 녹색이나 파랑 이런 가죽들의 비밀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런 이벤트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요런 가죽을 가지고 기본에 그냥 보편적으로 만드는 가죽이랑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이즈 5mm업, 10mm업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5mm 인치업, 10mm 인치업 얘는 기본 사이즈. 이 두 개는 가공이 끝난 상태고요. 다음에 얘는 아직 가공 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뭐냐? 이런 특수한 가죽을 썼을 때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 라인 보이세요? 빠진 거? 네. 요 라인 빠진 거 보이세요? 요 라인 빠진 거 보이세요? 자, 이 글러브들 예전에 제가 10mm 된 그냥 노멀한 가죽으로 만든 이마미얼 카스터 피팅감이 피팅하다 그랬죠. 자, 얘도 5mm업을 했어요. 딱 껴보시면 이 라인 떨어지는 게 피팅감이 있어요. 얘는
껴보면 좀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껴보면 많이 날아가요. 네. 감싸지는 부분이 덜해져요. 자, 글러브에서는 아이론 과정이 있다 그랬죠. 합봉하기 전에 손가락 장갑처럼 만들어 놓으면 열로 형성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특수 가죽을 쓰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파이핑선이나 이렇게 골드 컬러가 들어간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이롱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태의 변형이 좀 많이 와요. 네,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글러브 제작상의 공정상에서 조금 열을 덜 주는 거죠. 형태 잡는 걸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손가락 피팅감은 이런 보통의 글러브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구보타처럼 뜨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모양이 약간 라인이 빠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 그게 10mm 인치업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5mm 인치업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통상적인 오더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더 손가락 터널 끝이 이게 들뜰 수밖에 없는 거. 이 라인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가 아니라 그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특수 가죽을 배제하고 글러브 기본 가죽을 보자고요. 얘는 킵스킨이에요. 얘는 프로스테이터스 레자. 어떤 차이가 있냐? 쉽게 설명해서 매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킵스킨 제품들은 Z에서 킵스킨이라고 각인이 찍혀 나와요. 얘는 각인이 찍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요렇게 잡고 엄지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소리 붙였다 뗐다 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붙였다 뗐다 밀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밀림이 확실히 적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킵스킨을 더 좋아합니다. 자, 늘 하는 얘기죠. 왜일까요? 비싸니까. 단가 자체가 비싸요. 킵 가죽 자체가. 이마미야 선수 같은 경우는 옛날 영상에서 아주 뻣뻣하고 단단한 가죽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쓰면 쓸수록 좀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프로스테이터스에서 그 선수 그 친구 같은 경우 냉장고에도 놓기도 하고 뭐 가습기라고 표현하는데 제습기 같은 데도 놓기도 하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냉장고에 미트 글러브 넣는 얘기는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십몇 년 전에 제가 거의 15, 16년 전쯤에도 들었던 얘기긴 한데 오래된 글러브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러면 딱딱해지네.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매일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죽에 무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냉동실에다 넣었다 꺼내거나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이슬이 맺히겠죠. 그러니까 또 안 좋고 가죽에. 그래서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마미야 선수 취향이 뭐 땀이 졌든 물이 졌든 막 이러면서 글러브 좀 딱딱하게 경화되는 느낌 그런 걸 좋아해서 이 프로스테이터스 레자를 쓴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공이 잘 멈춰지는 스핀이 멈춰지는 킵스킨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이제 스타일의 차이인데 가장 큰 차이는 저는 뭘 중요시하면 이 표면 질감. 물론 프로스테이터스 레자도 좋아요. 이 질감 좋아요. 하지만 가죽의 물성 자체는 저는 킵스킨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랬을 때 킵스킨을 또 왜 해야 되지? 이제 그 성향을 떠나서 원가를 이제 알기 때문에 가죽 단가가 얘가 같은 오더 가격이라면 얘가 원가가 더 비싸다라는 거. 이왕이면 비싼 거 사는 게 좋잖아요, 뭔가가. 네. 만약에 지금 이 Z 애들이 모든 컬러가 킵스킨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Z에서 킵스킨을 딱 무슨 색깔만 내죠? 검정, 똥색, 오렌지 뭐 그런 계열 한 4가지 5컬러 네 가지 컬러인가 5가지 컬러밖에 안 돼요. 네. 즉 일본 고등학교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기성품 컬러 있죠. 생산되는 그 기성품들 중에서 킵스킨 제품들이 있어요. 거기에 쓰이는 가죽 그 색깔밖에 안 돼요. 네. 다양한 색깔을 다 킵스킨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가죽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능적인 차이를 떠나서 생산 원가적인 부분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킵스킨으로 주문을 넣었어. 이렇게 킵스킨을 넣었는데 손등에 파랑이나 빨강들을 넣고 싶어. 파랑이나 빨강 같은 게 킵스킨이 없잖아요. 걔네는 프로스테이터스 레자잖아요. 그러면 킵스킨 오더를 넣을 때 그런 킵스킨에 없는 색깔을 넣으면 걔네들은 그냥 프로스테이터스 레자를 그냥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 그렇죠. 이 네이비 컬러가 킵스킨이 있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렌지는 킵스킨이고 얘는 그냥 프로스테이터스 레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컬러를 비교하면 질감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건빨 배색을 하는데 킵스킨 오더를 넣었다.
그러면 검정 부분은 킵스킨이 나오는데 이 빨간 포인트 들어간 것들은 다 프로스테이터스 레자라는 거. 네. 메인 가죽은 그래서 킵스킨을 넣을 수 있는데 킵스킨 칼라는 넣을 수 있는데 그 메인 가죽이 킵스킨 칼라가 아닌 것들은 킵스킨이랑 각인이 안 찍힌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힙이 좋냐 프로스테이터스 레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질감이나 쫀득함 이런 느낌은 얘가 좀 낫고요. 좀 뻣뻣하고 약간 그런 좀 투박한 느낌? 좀 단단한 느낌은 프로스테이터스 레자가 좀 더 난다라는 거. 물론 가죽 색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했을 때 이 표면 질감이 약간 더 얘가 더 뻣뻣한 느낌이 나고 얘가 더 쫀득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 길들이고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색깔 때문에 이걸 이런 배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는다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기본적인 배색을 넣었을 때 킵스킨에 있는 컬러가 있다면 만약 같은 블랙을 넣는다라면 저는 프로스테이터스 레자보다는 킵스킨 블랙을 선택하는 방향을 저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게 제 Z 모드 할 때 조금 노하우긴 하고요. 특히나 길을 들여봤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 그것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킵스킨 가죽과 프로스테이터스 레자 차이 말씀드렸고요. 뭐 두 개 다 가격은 똑같아요. 오더 가격이 이걸 킵스킨 한다 더 비싸지진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치업 할 때 기본 사이즈 느낌 보세요. 기본 사이즈 네, 이 정도. 공을 놨을 때, 네, 이 정도. 그럼 뭐 5mm 연치업을 한다. 공을 놨을 때, 얘는 가공 전이긴 한데, 이 정도. 그러면 가공 후의 모습을 보면, 네, 글러브 꼈을 때, 이 정도. 길이 보이시죠? 10mm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놨을 때, 네, 이 정도까지 된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 확실히 차이가 10mm업 기본 사이즈. 네, 보이시죠? 그랬을 때 이 사이즈 감안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오더하실 때 좀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상 Z 프로스테이터스의 특수 가죽 얘기, 다음에 킵스킨 프로스테이터스 레자 얘기, 다음에 인치업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이런 케이스가 우연히 이렇게 잘 만나서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재밌는 얘기, 소재 이야기 갖고 나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